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파트, 원룸, 상가 등 월세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불안해지는 모습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4년에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들이 많이 출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에는 배당 투자 트렌드로 비과세 배당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배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거나 ISA 계좌 한도를 모두 채운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들을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입을 시키면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배당 가능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4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킨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은 과거부터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별도 순이익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배당금 1,200원을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증권은 2023년에는 82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992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4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확보한 것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몇 년간은 비과세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키기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이번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 가능 이익은 3조 원입니다. 2025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난 2월 11일에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분기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일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영상 더보기에서 배당 놀이터 카페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3년에는 7,473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8,91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3조 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6,2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6,20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4조 원의 자본준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2023년 12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고 2027년까지 3년 평균 주주환원율 목표를 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고 설비 투자 비용을 제외한 현금 흐름을 활용하여 현금 배당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23년에는 1,036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1,537억 원의 현금 배당과 102억 원의 주식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2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4,23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기업 가치 재고 공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2023년에 1,55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2,32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4,232억 원으로는 2에서 3년 정도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비과세 배당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 규모 대비 금액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 1분기 기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관련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3,07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전입 가능한 금액이 남지 않은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7년까지 최소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설정한 바 있고 주주 환원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변하듯 2022년에는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2023년에는 4,000원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5,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3년에는 1,444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1,985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072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는 충분히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는 5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은 공시하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꾸준한 배당금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1,05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023년에는 850원, 2024년에는 800원을 지급하며 배당 삭감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총 96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91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지만 이번에 5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꾸준한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화증권입니다. 유화증권은 74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증권사이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받는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가치 재고 공시는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지만 과거부터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입니다. 유화증권은 2022년 110원, 2023년 120원, 2024년 16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2024년에 총 98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74억 원을 확보하면서 비과세 배당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화증권은 거래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OCI입니다. OCI는 1,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별도 기준 배당 성향 30% 이상의 배당 지급을 지향하고 있고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CI는 2023년에는 14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196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충분히 비과세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는 2,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2026년까지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바 있고 최소 전년도 말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을 활용한 M&A나 투자 관련 공시가 없을 경우 보유 중인 자사주의 50%를 소각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에는 총 165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23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2,00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열 번째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3,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 성향 30% 수준을 지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모습입니다. 3년 연속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결손보전금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하이마트는 2024년에 총 69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결손보전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비과세 배당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11번째는 IS동서입니다. IS동서는 1,85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는 있으나 2022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순이익이 크게 적자를 기록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동서는 2023년에는 452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297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모두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HLB글로벌은 결손 보전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모습입니다. 1,750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확보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기업 유지에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망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HLB글로벌에 이어 진에어도 결손 보전을 위해 1,106억 원을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894억 원을 전입시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과거에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여 2024년에 비과세 배당을 지급한 기업입니다. 레드캡투어는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당 수익률 22%를 보였고 아직 비과세 배당 재원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스코홀딩스도 비과세 배당으로 한 주당 1,800원을 지급하였고 비과세 배당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도 202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393억 원 중에서 174억 원을 비과세 배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과세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국제강, 신영증권, DN오토모티브, 대덕, 정다운 등 많은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금을 아끼며 안정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2025년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기업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 외에도 자본준비금 감액안을 상정한 기업들은 126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CC글라스, 서흥, 시노펙스, HS효성 등 많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 감액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감액 규모도 다르고 현금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할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의 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